안녕하십니까, 박배우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뭐 신문에 나온 거 보고 뭐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양인정 기자네요, 조선일보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느 문명 국가에서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 잡으러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앞으로도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을 습격할 건가요? 이렇게 방금 제가 그 전에 올린 동아일보 이제 그 누구였습니까? 이분에는 그 이제 송평임 법원은 법대로 했나라고 하는 그 내용에 지금 이건 이제 그 법관의 그러니까 서울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이죠. 근데 이제 그 대답은 아마 동아일보 송평희 칼럼에서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또 이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걸 제가 보니까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반응은 유례 없이 격했다. 성남 군중이 수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깨부수고 영장 전담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나집한 사건은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간 서울 서부지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다룬 일이 거의 없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때 모였던 인파가 채택했다고 한다. 정치적 사건에 관련된 중앙지법과 달리 대처에도 한계가 있었다. 영장 심사일에 보스로 정문을 막았지만 후문이 뚫려 봉변을 당했다. 서부지법이 주법 받는 것은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공수처법상 1심 관할은 중앙지법이지만 공수처는 한남동 간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며 이것을 테겠다. 그러면서 오전 10시에 영장을 청구해 판사 쇼핑 논란을 불렸다. 처음부터 이제 좀 논란이 있었죠. 여러 군데 지적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서부지법이 내준 영장에는 유례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 배제가 적혔다. 한현직 판사는 보안시설 수색의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부담을 법원이 나서서 없애준 셈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는 더 큰 문제다. 내란과 직권남용은 둘 다 흠결이 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범위 내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불소추 특권 범위에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은 내란 예한 외에는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소추할 수가 없죠.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한다 했는데 직권남용을 지금 수사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공수처의 어떤 법률 해석이. 그러나 법정형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을 매개로 법정의 최대 사형 무기징역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전도다. 현직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권한은 중요한 전제 사실이다.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권한 없는 기관이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다. 한 판사는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으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었다.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오고 법원의 통상적이지 않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졌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원 테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놀라고 분노한 판사들조차도 국민을 엄벌로 윽박질러 사법 불신을 해박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자신들조차 법적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판사들의 진짜 고민이 있다. 한 판사는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절차 정당성이 중요하다. 수사 욕심에 앞서서는 안 된다.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속도나 결과물이 아니라 원칙과 정당성이다.
그 양은경 기자가 뭐 조선일보의 법조 기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다른 데서 이렇게 글도 쓰는 걸 내가 봤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의 법조 이 기자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뭐 수사라든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그 자기 그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대에 공수처는 그걸 몰랐나? 가서 그 구인하러 또 갔었죠. 그 전에 처음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그것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을 갖다가 발부한 법원도 그렇고 이런 모든 지금 과정이 전체적으로 전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담당하는 우리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고시를 패스하고 또 법원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또 이제 그 1차 안 되고 다시 신청인데 또 발부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좀 제대로 정리가 돼가지고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젊은 애들이 지금 몇 명 갇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게 만약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 일생을 살아가는데 또 많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뭐 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수사 권한이 경찰에만 있다면 경찰로 넘기고 그리고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검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헌법에서도 전번에 여러 가지 그 뭐 각하 사유도 있다고 그러고 기각 사유도 있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던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할 게 없잖아요. 현직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이 뭐 증거인멸을 하겠어요? 어디 외국으로 도망을 가겠어요?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